사탕 하나를 안 드셨는데 당뇨라고요? 췌장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보십시오. 70세 넘으셨다면 밥 한 공기보다 달걀 두 알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설탕만 안 먹으면 당뇨병이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건 마치 앞문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뒷문은 활짝 열어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도둑은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엉뚱한 곳만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참 정갈하게 살아오셨어요. 커피에도 설탕 한 꼬집 안 넣으시고 과자나 사탕은 평생 구경도 안 하셨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당화 혈색 소수가 8.5%에 공복 혈당이 170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순자 어르신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검사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단 것을 입에도 안 댔으냐며 억울해 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참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니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탕보다 훨씬 더 무섭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들이 이순자 어르신의 몸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순자 어르신처럼 억울한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2024년 대한 당뇨병 학회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3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30세 이상으로 넓혀보면 무려 533만 명에 달하고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성인 10여 명 중 4명이 이미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설탕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설탕 섭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 안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아주 무서운 변화들 때문입니다. 장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수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10명 중 9명은 눈의 망막이 망가져서 앞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서서히 시야가 흐려지다가 결국 실명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또 발끝에 감각이 사라지면서 작은 상처가 썩어 들어가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생깁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이미 발이 화끈거리고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증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이 주범들을 잡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의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당화 혈색소를 8.5%에서 6.7%까지, 7%까지 뚝 떨어뜨릴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비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설탕보다 100배는 더 고약한 진짜 원인 4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약을 더 먹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건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공감이라는 단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혈당 귀신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순자 어르신의 혈당을 그토록 올렸던 걸까요? 7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2가지 핵심 비책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실천하실 일은 바로 내 몸의 혈당 스펀지인 근육을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본인 체중 1kg당 1.2개 단백질을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근육에 집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면 우리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이 당분을 무려 70% 이상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세가 지나면 우리 근육은 매년 3%씩 힘없이 빠져나갑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되죠. 이순자 어르신도 예전에는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르내리셨는데 무릎이 조금 시큼거린다는 이유로 5년 전부터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혈당을 받아줄 창고는 텅텅 비어버렸는데 밥은 예전처럼 드시니 남은 설탕분이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며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설탕을 안 드셔도 근육이 없으면 밥 한 공기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달걀이나 두부처럼 부드러운 것으로 몇 끼니 챙기시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근육 스펀지를 다시 두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키셔야 할 생존 수칙은 밤 11시 이전에 무조건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의 숙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아주 고약해서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서 꽉 붙잡아 방해를 합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으니 당분은 계속 피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잠을 5시간 미만으로 자면이 저항성이 30% 넘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다고 말씀하시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목이 너무 마르면 입안만 적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는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밤에 한두 번 잠에서 깼더라도 절대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뇌가 완전히 깨어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리센터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왜 본인이 당뇨에 걸렸는지 깨달으셨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잠을 서쳤고 근육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소식만 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저녁 10시 30분이면 무조건 불을 끄고 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감고 있어도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니 아침이 개운해지기 시작했고 낮에 멍하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육과 잠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아도 당화 혈색소 1%를 낮추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실천이 훨씬 강력한을 발휘하죠.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당뇨로 고생하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앉아만 있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와 뱃속에 숨겨진 시한폭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몰래 찾아옵니다. 바로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30분마다 한 번씩 무조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 3분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거실을 한 바퀴 도십시오. 왜 굳이 30분마다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는 순간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소비처인 하체 근육은 전원을 꺼버립니다. 근육이 잠들면 혈액 속에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정처 없이 떠돌게 되죠. 이게 바로 식후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미국 당뇨병에서 발표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30분마다 일어나서 딱 3분만 움직였을 뿐인데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효과가 여러분의 엉덩이를 떼는 순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봐도 1시간이 넘는데 어떻게 중간에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거나 주방에 가서 물 한 컵을 떠오시라고요. 어르신은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시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앉아만 있을 때는 다리가 붓고 무거웠는데 자주 일어나니 혈액순환이 되면서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죠. 네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배꼽 주변에 또 아리를 들고 있는 시한폭탄,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허리 둘레를 확인해 보십시오. 남자분은 90cm, 여자분은 85cm가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기준치를 넘는 순간 여러분의 뱃속에는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염증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뱃살을 그저 보기 싫은 나이살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복부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구멍을 진흙으로 막아버립니다. 열쇠가 있어도 구멍이 막혔으니 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무리 인슐린이 충분해도 세포가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허리둘레가 1cm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7%씩 꼬박꼬박 올라갑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본인의 허리둘레를 재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마르셨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셨거든요.
어르신은 이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뱃살이 바로 어르신의 인슐린을 무력화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넣어야겠다며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여러분 30분마다 일어나기와 허리둘레 줄이기 두 가지만 실천해도 당뇨 하나를 더 드시는 것보다 100배는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액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을 막고 내 몸의 염증 공장을 폐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력을 가지고 엉덩이를 떼는 그 순간부터 당뇨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귀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시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뚝 떨어뜨리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할 테니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메모해 두십시오. 이 루틴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계에 맞춰서 설계된 아주 정교한 시간표입니다. 아침 7시입니다. 어르신은 이때 일어나셔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알 2알과 두부 반모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약 30g 정도를 채워줍니다. 여기에 나물 반찬이나 김치를 조금 곁들이시되 밥은 평소 드시던 양의 딱 절반만 드십시오.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밥 한 공기 다 드시는 것보다 달걀알 2알이 여러분의 혈관을 훨씬 더 맑게 해줍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혈당 도두구를 잡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침 먹고 슬슬 몸이 나른해질 때 이순자 어르신은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3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셨어요. 거실을 한 바퀴 도거나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딱 3분입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잠자고 있던 하체 근육의 전원을 켜고 혈액 속에 당분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점심 12시입니다. 어르신은 생선구이나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하십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면 단백질이 40기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채소와 생선을 먼저 다 드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일명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그물망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후 3시입니다. 이때가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때 스쿼트 운동을 하셨습니다. 거창하게 아닙니다. 식탁 의자를 뒤에 두고 앉으려다 멈추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딱 10번씩 3회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벅지가 파들파들 떨리신다며 힘들어 하셨지만이 떨림이 바로 혈당이 타는 신호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여러분의 당뇨약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녁 6시입니다. 어르신은 가벼운 닭가슴살이나 삶은 돼지고기 수육을 채소와 함께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아예 드시지 않거나 딱 3숟가락만 드셨습니다. 밤사이 췌장이 푹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아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날 혈당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밤 8시입니다. 소화를 시키고 뱃속의 염증 공장을 폐쇄할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이때 밖으로 나가서 20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산책처럼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속도를 내서 걸으셨죠. 이 활동이 낮 동안 쌓인 복부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팔을 크게 휘두르며 제자리 걸음을 20분간 하시면 됩니다. 밤 10시 30분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멀찌감치 두시고 침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렵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꼭 들렀다 누우셨지요. 밤 11시에 불을 끄고 잠이 들면 우리 몸의 청소부들이 나와서 혈관 속의 노폐물을 싹 닦아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이 규칙적인 생활을 딱 3개월간 지키셨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만 추려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스쿼트를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쩌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면 무리해서 굽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만 앞으로 쭉 뻗어 5초간 버텼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충분히 자극됩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지신 분은 단백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이 당뇨를 악화시켜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당뇨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70세가 넘는데 지금 시작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70세든 80세든 관리하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72세에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만 딱 눈 감고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수치가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시면 그때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실천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니 루틴을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실천이 곧 건강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단어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번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다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시면서 함께 힘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수척하고 불안해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화사한 꽃이 핀 것처럼 생기가 넘치셨거든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둔 제 손이 떨릴 정도로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당화혈 색소 8.5%에서 6.7%라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허리 둘레도 7cm나 줄어드셨고 덕분에 복용하시던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수치보다 더 기쁜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발끝이 화끈거리고 저려서 잠을 설치던 고통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지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몸이 무거워 거실에 앉아만 계셨는데 이제는 손주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까지 산책을 다녀오신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러웠던 증상도 약을 줄이면서 깨끗이 나왔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당뇨 관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신장이 망가져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을 찾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비극을 막는 데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엉덩이를 자주 떼며 일찍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 안 들지 않느니 소중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2주가 지나니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질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니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의 진짜 주범은 설탕이 아니라 줄어든 근육과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 매일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와 7시간의 숙면, 그리고 30분마다 움직이는 3분의 기적이 최고의 당뇨약입니다. 셋째, 건강을 되찾는데 늦은 나이란 없으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제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그 환난 미소를 보니 의사로서 이보다 더한 보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당뇨 관리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70대든 80대든 우리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정직하게 회복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니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진실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주변에 당뇨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이 희망의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질병 없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료실에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